자, 2014년 지방지 7급 문제 풀이 진행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중앙지권과 지방분권의 측정 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죠. 아마 좀 문제가 조금 생소하셨을 텐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비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해둔 것들이죠.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뭐 비중이 업무의 비중인지 뭐 개수는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 비중 자체가 높다면 중앙집권 비율이 높겠죠. 두 번째가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인데 종류 가지고는 절대적인 금액을 알 수가 없죠. 뭐 지방세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액이 국세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게 되면 오히려 중앙집권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할 자치를 해서 이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이 수입이 20%밖에 안 된다 얘기했죠. 지금은 이제 3할 자치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의 비율, 절대 수치가 나오죠. 그리고 조세 총액 대비 지방세의 비율,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비율, 제가 방금 2할 자치, 3할 자치 말씀을 드렸던 게 선이 4번이랑 좀 관련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다른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2번이 좀 명확하죠. 세 번째, 두 번째,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이 아닌 것은 집행기관, 집행부의 역할인데 제의요구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소나 선결처분권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집행부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고요. 표현을 갖다가 이제 지방의회는 안 하고 의결기관이라 했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서류 제출 요구권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통제 수단이죠. 그래 정답 2번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법상 사무 배분 기준에 의한 시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시도와 이제 시군구의 사무가 이제 구분이 될 텐데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맞고요.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거죠. 어려운 사무죠. 그러니까 시군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적당한 사무면 시군구에서 하면 되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나머지 좀 볼게요. 국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조정 등 사무,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다 맞는 내용이죠. 지방자치법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4번 문제예요. 협력적 정부 간의 관계 중요성을 커지고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협력적 정부 간 관계. 사실 이 내용은 이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력적 정부 간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뭐 이런 내용일 텐데 첫 번째 볼게요. 비선호 시설 입주로 인한 지역 간 부정적 외부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랑 뭐 관악구 두 개 자치구가 이 관할 구역을 접하고 있죠.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최대한 자기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데 관악구랑 경계 지역에다가 쓰레기 소각차 설치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그 지역은 동작 구민들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라 가정을 했을 때 동작 구민들은 좋죠.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지었으니까. 근데 이 설치한 지역이 관악구랑 바로 접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쓰레기 소각 시설 설치로 인해서 부정적인 외부가 발생하는 거죠. 관악구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관악구랑 동작구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협력적인 정부 간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하위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신중앙집권화 경향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차원이 아니라 분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줄어들겠죠.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중앙에서. 정답 3번이고요. 그리고 광역적 처리가 필요한 행정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광역적 처리. 이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거쳐서 필요한 행정 업무가 광역적인 어떤 광역 행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지하철이나 뭐 버스 노선도 이런 것들이 다 광역 행정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이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섯 번째 문제예요. 세외 수입의 특징이 아닌 것은. 세외 수입은 세금 이외의 모든 수입이죠. 물론 자주재원이에요. 자주재원. 자주재원에는 지방세 그리고 세외 수입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죠. 그래서 세외 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세외 수입은 수입원에 따라서 그 수입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 어떤 특정 세외 수입을 가지고 어디 쓰겠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답 1번이고요. 두 번째, 세외 수입은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응익적 요소. 한마디로 혜택 보는 사람한테 이 수입 얻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거는, 제가 최근에 이 구청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차비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수를 보니까 세외 수입을 했다고. 결국은 제가 주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주차 요금을 낸 거죠. 자, 그래서 응익적 요소죠. 세 번째, 세외 수입은 종류가 많고 그 수입 근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차장 이용 요금도 이 세외 수입이 될 테고, 아니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건물 임대료, 아니면 매각했을 때 매각 수입, 이런 거 전부 다 세외 수입이죠. 종류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또 연도별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경상적인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일시적인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요. 자, 6번 문제는 보니까 복수응답이 나왔죠. 복수응답 나왔는데 이 지방자치법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선지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해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요. 당연한 거고. 그 국가의 법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법령에 위반해서 그 사무 처리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 시군구,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세 번째,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법령이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는 자치권은 사실은 어디 규정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잖아요. 법에서 정해주는 바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사실 네 번째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제가 복수정답 됐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래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전 법에는. 근데 현재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방자치법 안에 별도의 조항으로 다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번, 4번 둘 다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문제. 자, 일곱 번째 티보 가설은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최근에 행정학에서도 출제가 되었죠. 제가 이거 여러분 어차피 다 보셔야 되니까. 티보 다 영어 단어 동일한데 학자들마다 좀 달리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반로한 투표고요. 가정이 여러 개 있었죠. 가정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지방정부 세액과 지출 패턴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어떤 정보를,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충분히 많은 이질적인 지방 정보가 있어야 되죠. 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많아야 되고요. 그 선택지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지방 정부의 서비스는 권역 내에서만 영향을 미친데서 외부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되고요. 네, 주민들은 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배당 수입, 한마디로 내가 취업하려고 이동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행정 서비스 누리기 위해서 그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여섯 번째, 지방 정부의 재원은 국가의 지원 없이 주민들의 재산세로 충당한다 되어 있고요. 일곱 번째, 규모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지방 정부별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각 지방 정부별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자, 이 아홉 가지인데 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다 기억하셔야 되죠. 지방자치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자, 그래서 요거죠. 첫 번째가 틀렸죠. 주민들은 이주할 지방자치단체 선택할 때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게 아니죠. 규모의 경제는 일단 없고요. 없다 가정하고 있고, 이런 것보다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 정부에 가서 거주를 하는 거죠.
자, 여덟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뭐 행정학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기준인건비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직 기구와 정원을 여기 나오죠. 첫 번째 딱 설명되어 있어요.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기준인건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모든 그 행정조직과 정원을 딱 픽스 시켜놓은 게 아니라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너네들 좀 쓰고 싶은 건 써. 그러니까 뭐 과를 하나 신설하고 싶은 신설하고 정원을 좀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작정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요. 이 정도 선에서 그 안에서 고르라고 정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만 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굳이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이 아무거나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품목을 좀 메뉴를 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너네들이 기구와 정원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기준인건비에 추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범위가 좀 존재하고 있고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준인건비 제도가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제도가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사실 여러분 1, 2, 3은 좀 생소하신 내용이더라도 네 번째 좀 명확해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인건비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하죠. 중앙에서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뭐 자율성 있게 자율성 책임성 조화대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중앙에서 이 정도까지 그 너네들한테 자율성을 줄게, 이 가이드라인 줄게 하면서 만들어 주는 게 기준인건비 있기 때문에 사실 논리 생각해 보시면 행안부 장관 역할이겠죠. 정답 4번이고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문제예요. 아홉 번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뭐 1번을 딱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관임 사무의 경비는 부담금으로 한다. 이 기관임 사무, 단체임 사무, 그다음 자치사무 이제 구분 기준도 아실 텐데 이 비용 부담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힌트가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관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가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거죠. 처리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임을 해주는 거죠. 대신 비용을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될 텐데 이 부담이라보다는 교부해준다 해야 돼요. 교부. 우리가 현행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부분이 이게 교부죠, 교부.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국가가 수술해야 될 사무를, 그러니까 여기 이 기관 임사무 의미하죠. 교부하게 돼 있고요. 교부금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22조 1항에는 이렇게 돼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있다, 같이 있다. 단체 임사무 되겠죠. 이때는 국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했죠. 부담. 여기가 부담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려면 뭐 교부금 혹은 아니면 이 첫 번째 기관임 사무 대신에 단체임 사무라고 바꾸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사실 나머지 2, 3, 4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다 하더라도 2, 3, 4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단체임 사무의 국가 감독은 기관임 사무에 비해서는 제한된 범위죠. 왜냐? 지방자치단체도 이 권한을 같이 일부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로 감독되는 맞죠? 그래서 자치사무는 자치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죠. 네 번째, 단체임 사무에 따른 배상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입니다. 왜냐 서로 비용도 같이 부담하고요, 책임도 같이 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하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열 번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지방채 발행. 자, 여러분들 뭐 지방채 정답은 이제 2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차원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댔는데 여러분들 아마 지방채 발행 사유가 있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과 그리고 재해 예방 복구 사업,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의 보존이나 지방채 차원, 한마디로 이미 발행했던 지방채를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채 새로 발행하면서 없애는 거죠.
갚는 거죠, 갚는 거. 자, 그리고 교육감도 할 수 있어요. 교육감도 교부금 차액 보존과 명예퇴직 등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로서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이죠. 발행할 수 있죠. 그다음 나머지 내용 선지들도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요. 11번째인데 지방의회 지위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의결하죠. 의결기관이랬잖아, 앞서. 그죠? 그리고 두 번, 입법기관. 맞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 자치법규인 조례를 의결하죠. 틱을. 비판 감시기관 하죠. 그래서 집행부를 견제를 하죠. 리을 헌법기관이 하죠. 우리나라 헌법 제 118조 보면 지방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 12번이 이게 조금 구분 카테고리를 잘 나눠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방식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은 사실 이건 이제 행정적인 통제인지 아니면 재정적인 통제인지에 대한 구분인데 두 번째 보시면 나머지들은 어떤 사무 부분에 대해서 뭐 승인을 하거나 감사하거나 뭐 직무 이행 등을 하게 돼 있는데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해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시도의사가 행안부 장관에 보고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재정적 통제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통제인지에 대한 구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조금은 구분 카테고리를 얼핏 고르기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번째 문제예요. 13번째 문제는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 배경이 아닌 것은, 일단은 뭐 제3섹터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형태가 제3섹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돈이 부족하다, 자금 부족하다. 공공 부분에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돈이 부족해, 자금이 부족하니까 민간에서 같이 이 자금 투자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민간 협력 부분 확대. 사실 이게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테고요. 그다음, 공공 영역의 기업화 경향인데 사실 여기 정답이 표기 잘못됐죠. 치우고요. 그래서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이 기업 그 부분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공기업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그래서 공공 영역의 기업화 경향도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이제 공공성의 강화가 틀린 표현이 될 텐데, 공공성의 강화되면 이 공기업 형태로 운영할 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제 이 행정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사실 뭐 이 지방 공기업이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14번 문제요. 자치법상의 기구 중에 참여 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거. 그래서 가만히 성격이 어떤 게 보기 선지 보니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기능이죠. 당사자가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되죠. 나머지 2, 3, 4는 멤버 보니까 전부 어때죠? 지방자치 단체가 주로 멤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이죠. 자, 15번 문제요. 15번 문제는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논의가 배경된 이유 자체가 어떤 거냐면 서울시나 뭐 부산광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는 자치구 간에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자치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 외에 동작구나 관악구, 뭐 저도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행정 서비스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특별히 차이 나게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큰 도시 지역에서는 이 자치구가 굳이 필요하냐, 이 논리가 나온 거고, 또 이제 이 찬성문에서 어떤 입장이냐면 도 있죠. 도 경기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 그 다음에 뭐 용인시 이런 다 기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도 이 광역지자체로서 이 하부에 2계층 되어 있는데, 그럼 같은 논리를 해서 뭐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광역정부니까 아래에 지방정부를 둬야 되지 않냐, 지방자치단체를 둬야 되지 않냐, 형평성의 논리로 출발한 거예요, 애초에.
별 필요가 없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선거보다 형평성이 좀 강하다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광역지자체로 분류되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밑에 아래 기초지방자치단체 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왜냐 거기서는 뭐 그 세종시 안에서 예를 들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뭐 나눠서 별도로 자치를 할 만한 별 실익이 없는 거죠. 관할구도 크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 이계층이 돼야 된다. 대도시 정부도 이 형평성의 논리 출발한 게 맞고요. 두 번째, 인위적인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수 없다.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도 아래에 있는 뭐 수원시 아니 그 다음에 저기 뭐 평택시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 어느 정도 관할도 물론 관할구 구분도 돼 있지만 실질적인 도시가 딱 떨어져 있잖아요. 좀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냥 지하철 타고 여러 개의 막 구를 지나가지고 근데 이게 막 다 이어져 있어서 생활권 다 동일하고 이게 일부 다 겹쳐져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더 심한 곳 예를 뭐 경상북도 이런 데 가서 그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간에 보면은 나머지 주변은 다 산이고 중심지 도시에 인구들이 몰려 살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큰데 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게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여 참여가 높을 수 없다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많은 국가에서 대도시 지방 정부는 그 일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 정부를 두고 있지 않다. 뭐 그런 게 사실 뭐 여러분들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각 그 국가마다 굉장히 뭐 예외적인 상황이 많잖아요. 뭐 이층제로 뭐 하는데 이층제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아닌 지역도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뭐 제주나 세종 같은 경우에 단층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도시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이 밑에 이 기초 지방 정부를 두고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광역 행정을 실현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 수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광역 행정의 장점은 뭐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그 주민들에 대해서 대응성을 높일 수가 없죠. 대응성 높이려면 아주 아래 단계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 기초지방정부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치구 폐지론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번에 한번 좀 잘 정리하시고요. 16번째 문제요. 단체 임임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 관여가 이루어지죠. 기관 임임 사무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네 번째,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를 동시에 가진 사무 맞고요. 세 번째,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 보조로 지원되는 사무 됐죠. 이거는 법령에 근거해서 위임된 사무죠. 그리고 예방적 감독 원칙적으로 배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방정부도 이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이 공동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방적인 이 감독까지 하려면은 보통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가능하겠죠. 정답 3번이고요.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다 정리하시면 되고. 자, 17번째 문제예요. 주민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에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자, 이 순서가 주민감사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만약에 내가 그래도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을 때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위치가 바뀌었죠.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주민발안제도는 직접 발안 형태가 대부분이다. 사실 1, 2번이 과거에는 이제 맞는 선지가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었죠. 이제는 주민들이 조례개표 청구를 지방의회에 직접 할 수 있죠.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2번이 맞는 내용이 아니었지만 현재 맞는 내용이 됐죠. 세 번째 선지, 이게 세 번째 선지 원래 맞는 내용이죠. 선출직 지방공직자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때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또 1년 안 남았을 때도 할 수 없죠. 왜냐? 다음 선거에서 바꾸면 되니까.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처음 그의 선거에서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이르게는 소환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2, 3이 맞는 내용이죠. 정답이고요. 네 번째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관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아니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18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1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침익적인 내용이죠. 뭐 행정법에서 이렇게 표현 쓰나요? 이런 내용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더라도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좀 있어야 돼요.
법률 이임이 있어야 되고 수익적인 것은 없어도 되겠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사실 이 내용은 법이 바뀌어서 제가 이 복습도 했는데 이거죠. 법령이나 조례 범위에서 위임은 구체적 위임 해줘야 되고요. 어떻게 뭐 A에 관한 사항은 뭐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그냥 조례 범위에서 혹은 법령이나 조례 범위에서 하면 상위 법령이나 조례 위반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2번도 틀린 내용이 되고요. 세 번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 아니 된다. 맞는 내용 맞고요. 네 번째, 조례와 규칙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이 사실 이것도 조금 지엽적인 이 지방자치법 묻는 문제긴 한데 여러 번 나왔던 조항이었어요. 자,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복수정답이 되죠. 두 문제 연속 이 복수정답 나왔죠. 19번째 문제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사실 그냥 뭐 지방정부는 필요 안 쓰고 그냥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성립하는 문제죠. 하지만 행정학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순수한 의미에서 공공서비스는 비경쟁성 혹은 뭐 비경합성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하죠. 특징 가지고 있고요. 공공서비스는 많은 경우 배제성을 지니지 않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게 발생하냐 무임승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비배제성이 주로 관련이 있죠. 비경쟁성보다 한마디로 공짜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배제 못한다는 거. 배제성이 있으려면은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배제성의 표현을 쓰죠. 그래서 무임승차는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0번 문제도 대표적인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지역적인 조항을 묻는 문제였어요. 정답 바로 나오죠. 자치구가 아닌 구와 그리고 읍면동의 폐이제 설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지방자치법 그대로 낼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방법이 없죠. 모르면 정답 1번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2014년 지방 7급 문제까지 풀이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풀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